베트남에서 올해 폐업한 기업 수만 해도 약 10만여 개. 나라 전체가 파산할 위기에 놓인 베트남은 그 어떤 나라보다 코로나로 인한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베트남 언론과 사람들이 즐겨 말하던 베트남이 한국과 중국에 이어 새로운 아시아의 용이 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을 동경해서 이민 오길 바란다와 같은 허무맹랑한 발언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데요. 더불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따라잡을 것이라 장담했던 한 베트남 기업의 근황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놀라운 경제 성장을 거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한 국가로 칭찬받던 베트남. 그들이 고작 1년 만에 이처럼 힘없이 붕괴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최근 베트남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무척 참혹합니다. 호치민시의 도시 봉쇄가 풀리고 이동이 가능해지자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로 도시 경계는 북새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자리를 찾기 위해 호치민으로 이주했던 200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5개월 동안 폐쇄된 직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도심에 머무르다 결국 귀향하기로 한 것이죠. 몇 달 동안 라면을 비롯한 값싼 식료품으로 끼니를 해결한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베트남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달 급여가 25만 원 선인 저임금 노동자들은 몇천 원이 없어 오토바이를 40시간 넘게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국민은 물론이고 기업들 또한 벼랑 끝에 몰린 모습입니다. 베트남 최대 국영 철강회사 티스코는 정부나 은행이 구제하지 않으면 파산할 수 있다며 베트남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택시나 항공업계 또한 이용객이 90% 이상 줄어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손을 놔버렸기 때문입니다. 1986년 도이모이로 불린 개혁 개방 정책을 택한 베트남은 2019년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2016년 16억 달러였던 무역 흑자는 2019년 99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출입을 합한 교역액도 사상 처음 5천억 달러를 돌파했죠. 베트남의 눈부신 경제 발전은 사실 베트남 자체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한 일로 미중 무역 전쟁 수혜와 베트남 정부가 외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펼친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포스트 차이나라며 한국의 대기업들이 앞다퉈 베트남에 진출했고 현재 삼성, LG, 롯데, CJ를 비롯한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데요. 해외 직접 투자, 누적 투자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처럼 베트남 경제에 한국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 관영 매체들은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그들이 단독으로 이뤄낸 성과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베트남 경제 성장을 견인하다시피 한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공로를 싹 지워버린 것이죠. 물론 짧은 시간 내에 놀랄 만큼 성장한 베트남 기업들도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삼성을 따라하고 CEO가 1년 이내에 현대차를 따라잡겠다라는 허무맹랑한 발언을 하는 베트남 최대 기업 빈그룹인데요. 빈그룹은 부동산에서 유통, 미디어, 자동차까지 다양한 업종에 계열사를 두고 있는 베트남 최대 기업 집단으로 베트남인들의 자랑이라 할 수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라면 생산 및 판매로 사업을 시작한 빈그룹의 창업자 팜 느엇 부엉은 2000년대부터 부동산을 비롯한 리테일 분야에 진출하며 빠르게 기업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부동산 붐에 힘입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한 빈그룹은 기술 기반 비즈니스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요. 2015년 첨단 농업을 선보이는 빈에코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제조, 스마트 기기 분야까지 진출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이 스마트폰과 TV 사업에 진출했을 당시 내세운 모토는 베트남의 삼성전자, 전 세계 시장에서 손꼽히는 1위 기업인 삼성을 따라잡겠다는 야심을 밝힌 건데요. 스마트폰과 TV 사업은 고전을 거듭하다 출시 3년 만인 2021년 5월 생산 중단을 선언하는 참패를 기록합니다. 또 다른 기술 분야인 자동차 제조의 경우 자회사 빈페스트에서 연간 3만 대 정도 생산하는 수준인데요. 역시 포부만큼은 대단합니다. 1년 이내에 한국의 현대 자동차를 따라잡겠다. 내년에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를 팔 것이며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겠다와 같은 말을 겁없이 하고 있거든요. 레티 투투이 빈그룹 부회장은 작년에 CNN에 출연해
올해 빈그룹의 V 스마트폰을, 내년에는 빈그룹의 빈페스트 자동차를 미국 시장에 팔겠다고 자신했는데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빈그룹은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말았습니다. 생산 규모도 기술력도 무엇 하나 현대자동차나 삼성과 비교할 수준이 못 되지만 꿈만큼은 큰 빈그룹. 그들은 수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쏟아가며 사업의 무게중심을 기존의 부동산과 유통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옮기려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삼성이나 현대와 달리 자체 기술력이 없기 때문이죠. 한편 빈그룹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도 첨단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와 통제가 심한 베트남에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 중인 빈그룹은 살펴볼수록 이들이 베트남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라는 답이 나오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을 제조업 하도급 기지가 아닌 베트남 브랜드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해 나가려는 의지를 빈그룹에 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베트남 정부도 베트남 기업도 자체 기술을 만들 정도의 역량이 없다는 점입니다. 빈그룹의 기술력이라는 것도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서 영입해온 엔지니어들을 바탕으로 겨우 확보한 카피에 불과할 뿐더러 그것조차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 문제거든요. 눈부시게 타오르던 베트남의 경제가 단 1년 만에 무너진 것처럼 진짜가 없는 빈그룹 또한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은 베트남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수없이 많이 내밀었습니다. 2014년경 CJ그룹은 코이카와 손잡고 새마을운동을 전파한 바 있는데요. 농업 중심이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던 베트남의 농업소득 증대와 자생력 강화를 돕기 위해서였죠. 한국 농촌 선진화 운동의 시초인 새마을운동 모델을 베트남에 도입하는 데 성공한다면 베트남의 농가도 안정되리라 판단한 건데요.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한 마을 단위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농촌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산 고추 등 좋은 품종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 수익의 일정 비율은 마을 발전 기금으로 환원해 농촌 인프라 개선에 사용했고요. 이처럼 모든 면에서 완벽한 한국식 새마을 운동은 시범 운영을 진행한 베트남의 농촌 마을의 빈곤율을 25%에서 0%대로 하락하게 했으며 국가 정책으로 지정돼 전국적으로 퍼지기까지 했는데요. 처음에 고맙다며 머리를 숙이던 베트남인들은 몇 년이 지나자 한국식 새마을 운동을 베트남이 자체적으로 고안해낸 것처럼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한국인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지원을 거절하는 오만함까지 보였는데요. 이런 종류의 일이야 어느 나라에서든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러려니 하더라도 그 결과가 문제입니다. 베트남이 자체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시행하자마자 이전과 달리 효율이 떨어지고 있을 뿐더러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는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베트남인들의 특유의 과도한 자신감이 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한국 및 한국 기업이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성과를 거둔 것은 단순히 근면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는 혁신과 몰입, 무엇이든 자신하지 않는 겸손함, 모두를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어우러져 이런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죠. 베트남이 한국을 따라잡고 싶다면 이런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